쌤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19번째 회계원리 시간. 오늘은 매출 채권 중에 하나인 바드러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러움 역시 통합계정 매출 채권으로 쓰고 있고요.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했었죠? 말로. 구두계획을 했다면 바드러움은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이라고 하는 좀더 확실한 증서를 통해서 외상 처리하는 것을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받을 어음의 원장을 살펴보면 저번 회계 기간에 못 받고 넘어온 금액은 역시 전기 2월액으로 처리하게 될 거고요. 받을 어음도 영구 계정이기 때문에. 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다면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될 거고, 어음의 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자, 어음은 예전에 있던 어음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어음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어음의 개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음이 발생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을 수취하게 되면 받을 어음의 차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요만큼이 올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바드러움의 증가가 될 거고요. 바드러움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음대금이 만기일 약속한 돈을 지급해 주기로 한 날짜가 돼서 내가 돈을 받고 어음대금을 회수했다면 바드러움이 대변에 감소하게 되겠죠. 자,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어음을 결제대금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음을 넘겨줬다라는 건 어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의 감소가 될 거고. 자,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을 좀 싼 가격에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음을 처분하면 우리 회사에서 어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변에 쓰게 되겠죠. 그 다음 어음의 개소로 인해서 예전에 있던 오래된 어음을 찢어버렸어요. 또는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어음은 없어지기 때문에 어음 개소로 구 어음은 나중에 반환하게 되면 어음의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편 기업이 부도가 나서 어음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부도음도 어음의 감소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2월액과 어음을 수취한 금액 전체에서 이 어음이 감소하게 되는 것들을 빼주게 되면 나머지는 현재 잔액이 되고 차기 2월액이 되면서 미회수액이 되겠죠. 자, 어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약속은 보통 몇 명이서 하죠? 두 명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죠. 자, 어음은 이렇게 두 명 사이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런 어음을 우리가 약속어음이라고 하고요. 어음의 약속어음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매출자가 있을 거고 상품을 구매하는 매입자가 있겠죠. 자, 매출자는 나중에 어음 대금을 어떻게 하게 돼요? 수령해서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어음의 수취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음의 채권, 부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죠.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어음 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한 사람은 나중에 돈을 지급해줘야 되니까 지급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음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어음의 채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속어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약속어음을 수취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우리 회사가 첫 번째로 매입자에게 상품을 매출하게 되겠죠. 그럼 매입자가 대금으로 만약에 어음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약속어음을 산 사람이 발행을 하고 팔은 우리 회사는 약속어음을 수취하게 되겠죠. 수령해서 취득하게 되겠죠. 어음을 갖고 있다가 어음에는 만기일이 있겠죠. 나중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된 날짜가 있을 텐데 그 만기일 날 어음의 대금을 청구해달라고 매입자한테 요청을 하면 이 매입자가 나중에 어음 대금을 지급해주면 이 어음의 대금이 회수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약속어음은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가 쉽죠. 자, 약속어음의 회계처리, 매출자, 돈을 받는 수취인, 어음상의 채권자는 어음을 받게 되면, 약속어음을 상품을 판매하고 받게 되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매출채권,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상품이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상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어음을 발행하는 상품을 구매한 매입자는 어음에 발행하는 발행인이 되고요. 나중에 돈을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급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음상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고
상품을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지급해줘야 되는 지급엄, 부채 계정이 발생하게 되고, 차변에는 창고에 상품이 들어오니까 상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 학습한 약속어음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상점에 우리 회사가 외상매출 대금이 있었습니다. 자, 받을 수 있는 외상매출 대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동점, 그러니까 당은 나, 동은 너니까 서울상점이 발행한 1개월 후에 주기로 만기로 한 만기가 있는 당점, 우리 회사 앞에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상점이 외상매출금을 갚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다가 어음을 발행한 거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이걸 대신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없어질 거고, 차변에는 약속어음으로 수취를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1개월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받을어음이 20만 원 생기게 되는 거겠죠. 문제를 통해서 학습해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는 환어음인데요. 이게 보통 환어음에서 한번 현타가 옵니다. 왜냐면 이제 환어음이 조금 3명의 거래 당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환어음은 이 환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환자가 교환, 영어로는 exchange라고 합니다. 교환되는 어음이다. 그럼 뭐가 교환되냐면 대금을 지급해주는 지급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는 사람이 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껴서 그 사람이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우리가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에 기재된 어떤 금액을 만기일에 돈을 받아야 되는 수취인에게 다른 사람을 한 명 매입자가 지명을 해서 그 지명된 사람이 대신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매입자가 아니라 지명된 사람으로 교환이 되는 어음이라고 해서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환어음의 거래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행인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본인이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의 수취인한테 지명인이 대신 지급해 주도록 지명인을 콕 찍어서 이렇게 발행한 증서를 우리가 환어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지명인은 뭐 때문에 우리 회사에 돈을 대신 지급해 주냐면 그 전에 발행인과 지명인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행인이 지명인에게 상품을 그 전에 매출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인은 그 전에 외상값, 구두로 돈을 주기로 한 외상값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외상값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발행인 매입자가 우리 회사한테 상품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수취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음상의 채권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상품을 판매해서 발행인은 상품을 매입하게 되고, 발행인은 우리 회사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외상값이 있으니까 외상값을 대신 지급해 줄 거다라고 하는 환어음을 우리 회사에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회사는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명인한테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명인이 대신 돈을 지급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확실한 겁니까? 맞습니까? 라고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음의 인수, 대신 어음을 인수해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어음인수 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명인의 입장에서는 외상값을 여기다가 갚는 대신에 여기서는 외상값을 공제해주고 그 대신에 어음으로 어음대금을 이 사람한테 매출차 우리 회사에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외상매출금을 대신 어음으로 해서 우리 회사한테 주는 이런 좀 불편한 과정을 겪을까요? 이 회사에서는. 보통 외상매출금은 만기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예요. 근데 어음은 만기가 6개월에서 12개월, 실무에서는 이렇게 좀 외상매출금보다는 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갚는 것을 좀 연장을 시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어음인수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제 이 지명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니까 지명인은 돈을 지급해주는 지급인이 되고요. 이 환어음상의 채무자,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만기일 날 지명인에게
어음대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면 되고 이 지명인은 만기일날 우리 회사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해주면 되겠죠. 환어음은 이제 매점에 가서 내가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나한테 돈을 대신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대신 좀 내줬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다른 친구한테 돈이 받을 게 있는데 그거를 너한테 대신 주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종이에다가 그 친구 이름을 써서 줬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매점에 가서 내가 돈을 대신 내준 친구는 나한테 환어음이라고 하는 증서를 준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지명한 친구한테 나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네가 대신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누구누구랑 오늘 매점을 갔는데 네가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민수 제시가 되는 거고 그 친구가 아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돈 갚을 게 있으니까 너한테 대신 그 금액을 줄게 라고 하면 어민수 제시가 되고 그러면 매점에 갔던 그 친구가 지명한 친구한테 나중에 약속된 날짜가 되면 돈을 받게 되면 환호음에 대한 프로세스가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매점을 가서 발생한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환어음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상품을 판매한 나는 매출자가 되죠. 그리고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수취인이 되고 이 환어음상의 부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상품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차변에는 받으러움이 생기게 되겠죠. 자, 매입한 사람은 대신 다른 사람이 돈을 지급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환어음상의 채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이 되고 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 대신에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외상값을 안 받기로 하고 환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그리고 차변에 창고에 상품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지명받은 사람은 지명인이고 환어음을 수령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어음상의 환어음의 채무자,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돈을 지급해줘야 되는 지급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환어음상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뭡니까? 외상 매입금, 내가 이 매입자, 발행인으로부터 있었던 외상 매입금은 내가 안 줘도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차변의 부채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대신 어음이 발생해서 환어음을 지급해줘야 되는 지급어음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환어음의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8월 10일 서울상점에 상품 40만 원짜리를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 서울상점이 발행했고 부산상점이 인수해서 부산상점이 대신 돈을 지급하기로 한 환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상품을 판매한 입장에서는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상품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차변에 받으러움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받으러움이에요? 부산상점이 인수했으니까 부산상점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받으러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어음과 관련된 것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추심, 배서양도, 할인, 개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음의 추심. 어음의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음이 굉장히 많게 되면 내가 일일이 어음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겠죠? 그럼 누구한테 대신 어음 대금을 만기일날 회수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냐면 은행에다가 대신 어음 대금을 회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여러 거래처들과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짜로 해줄까요? 공짜로 안 해주죠? 추심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대신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발생한 이 수수료는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추심이라고 하는데 은행에다 어떻게 한 거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했고 배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등배자인데 등에다 서명을 한다. 어음의 등은 뭐겠어요? 어음의 뒷면에다가 은행이 돈을 대신 회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 회사가 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음의 추심위임 배서라고 하고요. 문제를 살펴보면 8월 15일 서울상점에서 받은 약소금 9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만기가 가까워져서 한빛은행에다가 대신 추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10,000원을 한빛은행에다 지급을 했어요.
지금 당장 만기가 돼서 돈을 회수한 건 아니죠. 지금 은행에다가 추심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만 발생해요? 8월 15일에는 수수료 비용이 발생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8월 20일 날 어음의 만기일이 돼서 서울상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한빛은행이 대신 돈을 받아서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다가 직접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럼 얼마였죠? 90만 원이 되겠죠? 90만 원이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당좌예금 90만 원이 증가하게 될 거고, 이제 받을 어음은 회수가 되었으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서 없어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어음의 배서양도입니다. 배서는 뭐예요? 배서는 어음의 뒷면에 사인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양도니까 뭐야? 타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의 배서양도는 상품에 매입을 하거나 또는 외상 매입금이 내가 있었는데 그걸 갚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으로 대신 결제하는 것을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어음은 이게 양도가 가능해요.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뒷면에다가 사인을 해갖고 또는 서명을 해서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이 받을 어음의 금액을 타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어음의 배서양도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서울상점에 상품 3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대금은 내가 가지고 있던 부산상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받을 어음으로 대신 결제를 했습니다. 배서양도해서 사인해서 이 금액으로 대신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30만 원이 증가하게 될 거고,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은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부산상점 발행한 약속어음을 서울상점에다 넘겨줬으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되겠죠.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은 만기일 전에 이제 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돈이 굉장히 급해서 어음을 만기일 전에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만기일 이전에 어음을 처분하면 이 어음을 받은 회사는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이 돈을 만약에 그 회사에서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돈을 어음으로 맞바꿨기 때문에 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음을 제 가격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좀 싼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다가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그럼 어음의 할인에는 아예 내가 은행에다가 대신 나중에 만기일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넘겨버리는, 소유권을 양도해버리는 매각 거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어음을 담보로 내가 한 달 뒤에 어음의 만기일이 오니까 이 돈을 한 달만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차입 거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지금 매각 거래 기준으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차입 거래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9일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 상점이 발행한 약속금 50만 원이 만기일이 9월 30일 날 만기가 돼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걸 한국은행에다가 좀 싸게 할인받고 할인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5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매각이니까 아예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의 소유자는 이제 한국은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지고, 실제로 내가 만 원을 빼고 당좌 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까 49만 원이 당좌 예금으로 들어올 거고, 이 만 원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매출 채권을 처분, 만기일 이전에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만 원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내 게 아니죠. 어음은. 그러면 9월 30일 날 만기일, 어음의 만기일이 됐을 때 나는 신경을 안 써도 되죠. 한국은행에서 알아서 돈을 받으면 되겠죠. 나는 안물안궁이 되겠죠. 그래서 만기일에는 분개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차입 거래를 살펴보면 8월 29일 내가 소지하고 있던 서울상점의 약속금 50만 원을 만기일 이전에 한국은행에다가 역시 할인받고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차입 거래에서는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할인료 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당좌이익,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아예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0원 빼고 49만 원은 당좌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49만 원은 당좌예금 처리하면 되고, 이 10,000원은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한 달 뒤에 이 받으러옴의 금액을 받아서 갚기로 하고 약속하고 빌린 돈이기 때문에 한 달간의 10,000원의 할인료는 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9월 31일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었어요. 이 약속어음은 딴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약속어음이 만기가 돼서 이 돈을 회수해서 바로 단기 차입금을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을 한국은행에다가 다시 갚아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을 갚으니까 차변에 부채가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서울상점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받으러움을 내가 없애주면 되겠죠. 받으러움을 회수해서 바로 단기 차입금을 갚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입거래에서는 만기일날 다시 한번 분계가 필요하죠. 이 만기일날 대금을 받아서 바로 단기 차입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거래하고 차입거래 거래를 잘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어음의 개선은 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를? 서명해서. 자, 어음은 만기일이 있죠. 어음의 만기일이 되어서 어음 대금을 내가 회수하려고 했는데 상대편 기업이 사정을 한 겁니다. 아,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 어음의 만기일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회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착해서 아, 그래요, 한 달 더 기다려 드릴게요 하고 그 전에 있던 어음을 다시 그 회사에다가 반환 또는 이 어음을 파기해버리고 새로운 만기일, 연장된 만기일이 있는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우리가 어음의 개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짜로 교체는 안 해주겠죠? 한 달간 어음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보통은 이자를 받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월 27일 대전상점이 발행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어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받으러음이 있었던 거죠. 만기일이 되었는데 대전상점이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한 달을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연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10,000원을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신어음으로 구어음을 파기하고 신어음으로 교체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에 50만 원이었는데 이 이자 10,000원을 지금 현재 당장 받지 않고 나중에 어음 금액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어요. 그럼 원래 50만 원짜리 어음인데 새로운 신어음에는 이제 50만 원이 아니라 51만 원의 어음으로 표기해서 새로 어음을 발행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만기가 된 어음, 구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10,000원의 이자 수익을 지금 현재 발생했으니까 인식시켜주면 되겠죠.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어음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받으러움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러움 기입장이라고 하는 보조기입장을 통해서 또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으러움 기입장을 문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일 날 광주 상점에 상품 1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을 뭘로 받았냐면 3개월 만기에 동점 광주 상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받으러움을 수취한 거죠. 자, 받으러움에는 어음에는 어음 번호와 지급기일인 만기일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받으러움은 추심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지급 장소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날짜 보면 9월 1일 날 발생을 했고요. 조교는 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한 거, 상품을 매출을 했고 금액은 10만 원, 어음의 종류는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약어, 환어음 같은 경우는 환호로 쓰면 됩니다. 약속어음, 광주은행과 나 사이에 둘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약속어음, 어음 번호는 가123, 지급인은 광주 상점이 나한테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은 광주 상점이 될 거고, 만약에 배서양소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배서인을 적어놓으면 되겠죠. 발행일은 9월 1일이고 만기일은 12월 1일, 지급 장소는 광주 상점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이렇게 적으면 받으러온 기입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전말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을 할인을 받아서 처분할 수도 있고 또는
배서양도를 통해서 처분할 수도 있고 또는 개서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어음의 변동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통 그 결말, 사건의 전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결말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연속된 문제입니다. 자, 9월 21일 강원상점의 외상매입대금을 내가 갚기 위해서 광주상점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해서 이 외상대금으로 대신 지급했어요. 자, 어음번호 같죠? 광주상점이 발행했던 지급기일 같고 지급장소 같죠? 그러면 9월 1일 날 작성했던 받으러옴 기입장의 전말에다가 9월 20일 받으러옴을 내가 배서 양도했다라고 하면 이 받으러옴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떠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말 칸은 이렇게 받으러옴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전말 칸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받으러옴 기입장 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번 밑에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받으러옴 계정, 매출 채권 중에서 받으러옴 계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받으러옴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었다고 했었죠. 자, 요거 계속 좀 반복으로 학습해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직접 써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수금, 선급금이라고 하는 기타 채권과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는 뭐다? 연습이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